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3가지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 과정에서 불공정한 재산 분배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 전 3가지 조건을 파악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용어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유류분 청구 소송이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유류분 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원칙은 피상속인의 불균등한 증여나 유증이 있었느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증이나 증여가 없었는데도 상속재산이 적다며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먼저 증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이란 증여처럼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건 아니지만 특정 상속인을 지정해서 문서나 유언으로 사망 후 재산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 없이 사망했다면 법적으로 모든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따라서 증여나 유증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이 넘어갔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없었는데도 특정 상속인이 마음대로 큰 지분이나 모든 재산을 가져갔다면 유류분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면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유류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일부 재산이 상속됐을 경우입니다. 현실에서도 유류분을 주장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자신에게 돌아온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유류분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상속인의 바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2억일 때 법정 상속금액은 각 1억 원씩이지만 유류분 기준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 특정 자녀에게 아버지가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고 나머지 자녀에게 5천만 원이 돌아갔다면 이미 유류분 기준액은 충족했기 때문에 유류분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했다면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기준액에 충족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불균등한 상속이라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청구를 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유류분은 망인의 사망 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1117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유류분은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망인의 사망 사실은 알았지만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3가지 조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유증이나 증여가 있어야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재산을 일부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청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유류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유류분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을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민사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민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